22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는 신기한 표정으로 철도 역무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역무원은 잠시 일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여행자들을 1000명씩 기차에 태워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주는 일을 한단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말이야. 역무원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밝게 불이 켜진 급행열차가 굉음을 내며 역무원의 조정실을 뒤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주 바빠 보이네요.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역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기관사도 모른단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전히 궁금한 듯 역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란다. 역무원은 무심한 듯 답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요? 어린 왕자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글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지. 역무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가요? 아니, 그들은 아무것도 쫓고 있지 않단다. 역무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대부분 잠들거나 혹시 깨어 있다면 하품이나 하고 있을 거야.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는 건 아이들 뿐이지.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헝겊 인형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가 그 인형을 빼앗아 가면 슬퍼하잖아요. 역무원은 어린 왕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네. 23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는 신기한 듯 상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상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알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특별한 알약을 팔고 있었는데 이 알약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알약을 왜 파는 거예요? 어린 왕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지.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 이 알약 하나로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군.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절약한 53분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지. 네가 원하는 걸.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53분의 시간을 가진다면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겠어. 24장. 벌써 여드레째야. 마지막 물 한 모금까지 다 마셔버렸어. 나는 허탈한 목소리로 어린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상인 아저씨 이야기 정말 흥미롭더라. 하지만 현실은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도 없잖아.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샘을 찾아 한가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 여우가
어린 왕자는 여전히 여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꼬마야, 지금은 그런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조급하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목이 타들어갈 것 같거든. 왜 그렇죠? 어린 왕자는 여전히 순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가 있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비록 지금 죽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나는 여우를 친구로 두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구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도 안 고프고 목도 마르지 않고 햇볕만 조금 있으면 그만인가 봐.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아봐요.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광활한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만 어린 왕자의 순수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땡볕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시간을 묵묵히 걸었을까. 어둠이 깔리며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마름에 시달리던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물도 마음에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어린 왕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도 목이 마른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의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쳐버린 그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 때문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아름다워요.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동의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이 남지.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며 숨쉬고 있는 것 같아. 어린 왕자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사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 순간 나는 사막에 반짝이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얽힌 전설이 생각났어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 말이에요. 물론 그 누구도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전설은 낡은 집에 신비로운 빛을 더했었죠. 내 집 깊숙한 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나는 어린 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는 나의 말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요. 잠든 어린 왕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나를 감싸 안았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품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창백한 이마와 감긴 눈꺼풀, 그리고 살짝 흔들리는 금빛 머리카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입술을 살짝 벌리고 미소 짓는 순간 나는 그의 마음속에 피어 있는 장미꽃을 떠올렸습니다. 등불의 불꽃처럼 빛나는 그 장미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죠. 나는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꺼질 듯한 불꽃처럼 그렇게 사막을 헤매던 끝에 새벽녘 나는 기적처럼 샘을 발견했습니다.